제가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주당의 불모지였던 부산에서 3선 연임에 성공을 합니다. 이후 당을 옮겨서 새누리당으로 다시 이제 출마를 해 이제 영남권에서 내리 5선 고지에 오른 의원이 되시는데요.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전당대회 출마해서 1위 최고위원을 달성하기도 하고 이제는 이 국민의힘의 당권 도전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좀 궁금한 내용이 많은데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 보궐선거 이야기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 공동부위원장 맡고 계신데 주말 내내 상당히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지원 유세도 하고 네. 또 사람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다 보니까 오늘 뭐 아시다시피 목소리도 조금 거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현재로 분위기로서는 이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전직 시장의 성추행, 성범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선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선거를 하지 않으려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현재 집권당의 이 잘못으로 인해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네. 아마 시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부산 민심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실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측에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정부 출신이죠. 당시에 국정원 불법 사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비롯해서 LCT 등 부동산 관련 특혜 의혹 있고요.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 있고요. 또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지인들의 여러 가지 좀 이익을 봐줬다라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데 물론 박 후보 측에서는 부인하거나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표심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의혹이 있으면 저는 풀어야 된다. 네. 그리고 진상규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여당 또는 여권에서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그 평가들이 많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선거를 앞두고 네거티브의 성격이 강하다, 흑색 선전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인식이 많아가지고 부산 시민들께서는 표심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방금 이제 뭐 네거티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님? 네, 후보에 대한 검증은 네.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박 후보께서도 네.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밝혀야 될 것은 확실히 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 측에서도 분명히 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반드시 밝혀야 된다. 이 부분도 강조를 하셨는데 부산 지역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사실은 가덕도 신공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덕도 특별법 바로 지난달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조경태 의원께서도 영남권 신공항 필요성에 대해 사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강조해 오셨던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된 의미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왜냐하면 또 국민들 사이에서는 조금 여론이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네. 표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 서울 수도권에도 보면은 네. 지방에서 많이 올라와서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방에는 일자리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 문화적인 측면 이게 매우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산에 이번에 신공항, 국제공항이죠. 이것이 하나 생김으로써 지방 도시에 대한 좀 성장, 나아가서 국가 균형 발전에 저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의 김해공항은 이 국제공항이라 하기에는 상당히 좀 민망한 부분이 많이 네. 있습니다. 이건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비행기를 뜨고 가라앉지가 못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외국에는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여행 온다든지 또 해외에 비즈니스 때문에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제약이 심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제공항이라 했지만 국제공항 재구시를 하지 못한 이 부분을 조금 이번에 가덕도 신공항을 통해서 네.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주도했었고 또 부산 지역에서는 야당 의원들도 찬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부산 지역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그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지금 300명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주장했거든요. 네. 예, 제가 지금 야당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당의 공, 야당의 공의 차원이 아니라 네.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이 국가 균형적 발전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부산 시민들께서도 이 부분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여당에서 먼저 주장한 내용이 아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고 네. 또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 시민들이 모두가 염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표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국가 균형 발전 차원이다.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아무래도 저희 OBS에 오신 만큼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 얘기를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후보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되고 난 뒤 그 기세가 상당한데 오세훈 후보의 경쟁력 혹시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오세훈 후보를 이렇게 경쟁력을 높인 쪽은 누구냐면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정권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여당 문재인 정권이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의 저항이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 이 LH 투기 사건 이 부분은 20대 30대 젊은이들을 절망으로 빠뜨린 아주 대단히 유감스러운 저는 사건이라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반사이익을 많이 얻어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오세훈 후보의 경쟁력을 한 가지만 꼽으라 하면은 이분은 지난번에 시장을 한번 역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장은 보궐선거입니다. 네. 1년짜리 선거인데 1년이라는 것은 자칫하면은 새로운 신임이 들어와 가지고는 업무 인수인계하다가 1년이 후딱 지나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취임과 동시에 바로 서울시정을 제대로 이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원님, 한 번 또 민주당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부산의 박형준 후보도 그렇고 사실은 경력이 있는 후보고 경험이 있는 후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명박 정권 때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 역사, 네. 그 전 정권에 대한 역사도 알아야 되고 또 그때 뭘 했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역사는 곧 과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명박 정권 때 우리 사회자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잘한 부분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주택 가격, 부동산 가격을 상당히 안정시켰습니다. 그때는 집값이 오히려 조금 하락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 젊은이들이 또 집 없는 서민들이 또 서울 수도권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에게 집을 살 수 없도록 만든 거지요. 그래서 무능한 정권의 현재의 네. 후보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공했던 정권의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그림 여쭤보기 전에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연결해서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 후보 측의 공동 선대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끝나고 난 뒤 아마 분명히 좀 합당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 크게 아마 야권 재편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희망하시는 또는 국민의힘이 바라고 있는 시나리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항상 정치라는 것이 냉탕 온탕 가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 네. 그건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롯이 정권을 잡으려고만 위한 그런 정당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네. 이번에 이 밝혀진 이 문재인 정권의 무능,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성, 문재인 정권의 이 정의롭지 못한 이런 모습들, 이것을 다 파해내고 다음 정권은 매우 정의로운 정당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정의로운 정권이 돼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안철수 지금 그 국민의힘 대표님이시죠. 국민의당 대표. 네.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뿐만 아니라 네. 윤석열 전 총장, 그다음에 나아가서 감사원장을 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저는 폭넓게 제야가 네. 한번 함께 대통합하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